반갑습니다. 진희 원장입니다. 진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무관중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한 만큼 오늘 열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호모사피엔스가 이끄는 디지털 문명. 호모사피엔스는 뭘까요? 좀 뭔가 단어가 낯서시죠? 호노는 라틴어로 스마트폰을 의미하고요. 사피엔스는 슬기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생 인류가 호모사피엔스라고 해서 호모는 인간 종족,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호모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뇌와 손처럼 사용하는 그런 지금 한 1990년대생 이후 출생들이 이 스마트폰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리고 태어나 보니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라든지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쓰는, 자유롭다기보다는 이제 스마트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를 만날 때도 카톡으로 어떤 장소를 정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오장육부, 5장7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이렇게까지 지금 호모사피엔스들의 문명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이렇게 화면 잠깐 보실게요. 자, 여기 보면 뇌의 구조를 보면요, 거의 핸드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인류, 지금 저희 이제 소비 패턴을 보면요, 여기 보면 달라진 생각, 달라진 소비 심리, 달라진 소비 행동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쇼핑을 하면 이제는 스마트폰을 열고 검색을 해서 쇼핑을 하고, 심지어는 같은 상품을 가격 비교 사이트에 들어가서 비교를 해서 가장 저렴한 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 행동이 조금 달라졌어요. 뭐냐면 1인 마켓,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인 유튜버,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1인 유튜버가 어떠한 제품을 하나를 소개를 할 때 그 제품을 자기가 정말 써보고 정말 너무 좋아서 어떻게 보면 그 제품 하나에 인생을 걸 만큼 이거를 어떤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추천해준 상품이라면 무조건 믿고 사야 돼. 그리고 가격도 여기 다른 데서 사는 것보다 이 사람한테 사는 게 더 싸. 이렇게 하면서 이게 팬덤 소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팬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가지고 그 팬덤 소비 심리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홈쇼핑에서 어떠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쇼 호스트가 회사에서 오늘의 구성은 이겁니다. 오늘 아니면 그러니까 다시 없을 찬스. 자, 지금 주문하세요. 지금 이런 소비는 거의 대부분 60대 이상. 그러니까 TV를 켜는 60대 이상 어른들이 이 홈쇼핑을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쇼핑몰을 검색을 해서 볼까요? 요즘 미국에 아마존이 등장하면서 백화점 3분의 1 폐쇄,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리테일샵 20% 폐쇄. 왜?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쇼핑을 하러 안 그래도 지금 백화점이라든지 마트에 가지 않는데, 코로나 이후 고객들의 그런 소비 패턴이 이제는 인터넷 쇼핑,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물건을 살 수 있는 지금 그런 패턴으로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전염병이 유행하는 거를 팬데믹 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로 지금 우리 전반적인 사회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시도이면서 정말 제가 좋은 기회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
원장님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제 원장님들께 유튜브나 이런 영상들로 이렇게 전달을 할 예정인데요. 어쨌든 이런 팬데믹 쇼크에서 저희가 이제는 마스크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요, 없어서는 안 될, 그러니까 쓰지 않으면 탑승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짝 초반에 코로나가 왔을 때 약간의 사재기 하는 듯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조짐이. 그런데 저희 나라 배달의 민족이라서 그런가요? 택배, 그 다음에 그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점을 배달을 해서 시켜 먹는 그런 게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코로나로 인한 사재기 열풍이 그닥 붐이 일지 않았었는데요. 그러면 잠깐 우리가 금융 쪽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은행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지금 스마트폰 뱅킹, 그 다음에 ATM기 요런 그 시스템으로 지금 업무 처리를 하는 게 거의 90%, 나머지 9%, 10%도 안 됩니다. 9% 정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세가 조금 있으신 60대 이상 어른들은 아직까지도 은행 창구에 가서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예전에 은행을 가봤을 때랑 저도 지금 최근에 은행을 가보면 실제로 창구가 많이 없어졌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갑자기 시티은행이 한 80% 그 은행을 폐점을 하고요, 스마트 뱅킹 쪽으로 집중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적 바로 개선합니다. 그럼 다른 은행도 따라갈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은행에 다닌다고 하면 직업이 좋고 또 노후까지,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그 직급을 하나하나 올라가서 거기까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카카오뱅크 한번 보세요. 지금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회원 돌파 1100명. 1100만 명. 왜냐면 이게 카카오톡이라는 그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카카오뱅크 왜 사용했을까? 귀여워서요. 캐릭터가 귀여워서 안 돼요. 진짜 신기하게도. 근데 심지어 편해요. 뭐 수수료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은행을 단 하나도 보유하지 않고도 이런 플랫폼, 사람을 모으는 그런 플랫폼으로 은행이 없이도 이렇게 은행을, 그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그 인원들이 인원 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하루 우리가 카드를 쓰는 카드 소비 금액이 5조 원에 달하고 있어요. 정말 이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두 번째,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에 지금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은행 쪽에도 금융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모바일 쪽에는 유통혁명이 일어나고 있고요. 유튜브 1인 미디어는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설명할 건데, 자, 방금 하루 신용카드 소비가 5조 원에 육박을 하는데 그 중에 오프라인이 온라인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섰어요. 자, 하루 1일 소비되는,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5조 원이 넘었는데 그 중에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어섰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소비 표준은 온라인입니다. 이제.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한번 다시 넘겨볼까요? 네, 앞으로 잠깐. 네.
은행에 일하는 게 취업을 하는 게 이제는 되게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행원을 원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 뱅킹을 잘하는 사람을 은행에서 뽑고요. 그 다음에 유통도 이제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아니라 디지털 그 쇼핑 그런 문화나 뭐 이런 패턴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전문가, 그런 사람을 직원으로 뽑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수능 잘 보고 좋은 대학을 가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토익, 토플 잘 받고 스펙 좋아서 대기업에 들어가요. 그런데 대기업에 들어가면 첫 번째로 무슨 일을 시키나요? 보통 신입사원들은 일단 복사를 먼저 시켜요. 그럼 회식 자리 가면 막내야 고기 구워라. 그리고 노래방 가면 탬버린 쳐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그렇게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조직 사회에서는 보통 그런 게 지금 평균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매일 우리가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쇼핑을 하고 은행 업무를 스마트폰으로 하게 되는 지금 이런 시대에 제가 이 포노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우리 원장님들과 이거는 나만 알고 있기 조금 너무 지금 뭐라고 해야 되지? 같이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다행이라기보다는 지난주에 원래 강의를 하기로 했었지만 일주일 더 연기되는 바람에 제가 강의 준비를 조금 더 보강해서 더 열심히 준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플랫폼 사업으로 그러니까 성공을 이룬 기업들을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혹시 우버라고 아세요? 우버. 네. 미국의 켈러닉이라는 사람이 이 스마트폰 있는 사람들끼리 차도 좀 나눠 쓰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위치 전송을 해서 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저렇게 어렵게 택시를 타지? 하고 만든 게 우버였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버가 불법이에요. 왜냐? 우리나라 택시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버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시가총액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현대자동차 2배를 넘었었어요. 장난 아니죠. 그리고 또 있어요. 에어비앤비. 호텔을 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써? 집을 좀 나눠 쓰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지금 그 에어비앤비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34조 원이에요. 근데 지금 세계적인 힐튼 호텔 22조거든요. 넘어섰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너무 경악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랑 너무 많이 달라졌어. 넷플릭스 볼게요. 극장 하나도 없어요. 100조 넘었어요. 시가총액 100조 넘었어요. 넷플릭스. 그리고 배달의 민족 3조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의 민족의 대표 김봉진 대표는 IT 업계 전문가도 아니고요. 디자이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배민의 캐릭터가 되게 귀여워요. 그 오토바이, 그 민트색 오토바이에 그 귀여운 남자 캐릭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나로 플랫폼 사업을 해서 대박 난 거죠. 요기요보다는 사실 배달의 민족이 더 우리가 뭐든 처음에 시작한 게 좀 많이 익숙하니까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미디어 시장 가볼게요. 자, 유튜브 1인 미디어 혁명. 다음 넘겨주세요. 지상파, TV 홈쇼핑. 지금 KBS 적자 상반기에만 630억 적자 났고요. MBC 500억. 그러면 1년 지나면요. KBS 적자 1300억. MBC 1000억. 이유는 하나입니다. 안 보니까. 그럼 그거 누가 가져갔을까요? 유튜브, 네이버 이쪽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가 그러니까 저녁 8시 이후에 어떤 미디어를 시청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60% 이상이 유튜브. 그 다음 20%가 넷플릭스. 10%도 안 돼요. 9%가 지상파.
예전에 우리가 잘 나가는 배우나 가수들은 CF 같은 거 한 편 찍고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요즘에는 안 먹히잖아요. TV CF 안 먹혀요. 차라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한 이 그룹들이 매출을 다 광고로 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상파는 그럼 만약에 매출이 지금 50%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조정 50%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방송국에 취업하는 게 평생 직장이 아니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내가 거기서 지금 그 김태호 PD인가? 그분 유튜브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뭐 백종원 그 골목식당 뭐 이런 TV 방송도 많이 하고 자기 프랜차이즈도 많이 갖고 있는데 유튜브 시작했어요. 왜? 능력 있고 실력 있으면 다 갑니다. 유튜브로. 그리고 유튜브 딱 얘기를 하니까 제가 유튜브 지금 저도 하고 있지만 제일 유튜브에서 조회수도 높고 막 이런 채널이나 그런 방송이 어떤 거냐면 키즈 방송이에요. 키즈 방송. 보람튜브는 지금 전 세계 2,400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4, 5, 6, 7세 인원이 다시 한번 넘겨줄까요? 뒤에. 여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넷플릭스에서 20%의 우리가 시청률을 가져갔다 했잖아요. 그 중에 킹덤 다들 아시죠? 이게 넷플릭스 전용 영화거든요. 넷플릭스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조선시대 좀비물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외국 영화의 좀비물을 많이 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넷플릭스에서 빅데이터를 조사를 했어요. 아시아에서는 어느 나라와 손잡고 해야 되냐. 근데 빅데이터가 정말 확실하게 자료가 탁탁 나오잖아요. 아시아는 한국하고 해야 된다. 그러고 만들어진 게 킹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선시대에 나오는 모자가 너무 멋있다 난리가 난 거야. 그게 갓이잖아요. 갓. 근데 거기서 그 아마존에서 심지어 오마이갓 이러면서 매출이 장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더불어 뭐가? 호미. 여기서 홈이 나오잖아요. 우리 일반 서민들 쓰는 이건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더불어 판매가 많이 된 게 아마존에서 갓이랑 호미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답니다. 다음 넘겨볼게요. 자, 요즘에 K 컨텐츠가 대세죠. 그 중에 BTS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경제 효과가 약 6조 원이라고 해요. 자, BTS가 데뷔한 거를 보면요. 기존의 가수들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유튜브로 데뷔했어요. 그리고 방시혁 대표가 오로지 실력 하나로만 이 BTS 멤버를 뽑았는데요. 이 중에 영어를 할 수 있는 멤버도 그 리더 RM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RM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봤더니 거기 어느 유엔 무슨 뭐 하는 게 있었어요. 발표하는 게 있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뭐 유학을 갔다 왔나 아니면 뭐 이렇게 영어를 어떻게 배웠나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미국 드라마 미드 프렌즈를 보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TS가 콘서트를 하잖아요. 영국에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그 넓은 우리 올림픽 구장 같은 그런 콘서트장에서 그 팬들이 한국말로 떼창을 해요. 떼창을 하는데 물어봤대요. 외국인한테 혹시 이 노래의 가사 뜻을 알고 있냐 그랬더니 뭔진 모르지만 뭔가 신비롭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프랑스 샹송 같은 거를 들을 때 그 뜻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외국어니까 뭔가 신비롭게 들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팝 가수들이 내한을 하면 막 난리가 났어요. 뭐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실신하고 실려가고 막 이렇게 한 적도 많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BTS가 지금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렇게 하고 있죠. 지금 방시혁 대표가 BTS랑 7년째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방시혁 대표가 이 친구들한테 뭔가 억압하는 게 전혀 없이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젊은 그 청년들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그런 노래들을 많이 만들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전의 가수들을 보면 SM, JYP, YG 이런 데서 가수들을 이렇게 심지어 그 사이에 중국이나 일본 아이를 하면 끼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데뷔를 시켜요. 몇 년간 그 연습생을 거쳐서 그러면 방송국에 데뷔를 하고 음악 방송에서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예능에 출연하고 그 중에 예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은 또 다른 예능에서 또 얘네들을 부르고 또 그 중에 또 그 연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은 또 그쪽에서 또 부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TV 방송을 아예 거의 보지를 않으니까 이제는 그런 시장이 거의 어떻게 미래가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 BTS는 정말 이 BTS가 세계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2,400만의 아미 BTS의 그룹의 그 팬 이름인데 아미가 군대잖아요. 정말 군대처럼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신곡이 하나 발표가 되면 그걸 확 퍼다 나르고 또 자연스러운 무대 뒷모습이나 이런 영상들도 다 퍼다 나르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유튜브에서 BTS 그냥 치기만 하면 그 장난의 조회수가 높은 순부터 시작해서 완전 쫙 이렇게 다 뜨거든요. 그런데 이 BTS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출연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 K 컨텐츠, 이 K 컨텐츠가 지금 장난 아니죠. 그 중에 아까 보람튜브 얘기했던 그게 앞에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보람튜브는 먼저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그 중에 지금 보면 기생충 황금 종려상 받고 지금 상을 몇 개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암튼 근데 사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밌는 영화는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뭔가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는데 그 지하실에 사는 걔네들은 막 물이 넘쳐나고 그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그 아들이 멀쩡해. 그 텐트가 얼마나 좋고 비싼 건지. 그러니까 그거 빈부 격차를 막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인데 항상 보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재밌는 영화보다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영화들을 보면 뭔가 작품성이 있나 봐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의 감성을 되게 좋아하게 됐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그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발표하고 막 그랬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기생충 말고 웹툰, 네이버 웹툰 세계 저희 나라 1위예요. 전 세계 웹툰 작가들이 우리나라 웹툰 네이버 웹툰에 올려요. 그래서 몇 억 이렇게 버는 사람이 심지어 220 몇 명인가 된대요. 한 달에 몇 억을 버는 사람이.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빠 나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래? 그럼 올려봐.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아빠 근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럼 너 실력 없는 거야. 그만둬. 둘이 얼마나 깔끔해.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일단 올려봐. 반응 없으면 너 그 실력 없는 거야. 다른 거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웹툰을 보면 우리가 그 다음 회까지 이제 생각하면서 보게끔 뭔가 약간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 일주일 뒤에 나온다는데 그게 또 확 기다리는 그런 거를 계속 만들어가지고 계속 찾아서 보게끔 그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만화의 정주곡은 원래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만화를 캡처를 해서 스캔해서 올리면 당연히 1등이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예전에 보면 우리가 일본을 많이 따라갔었거든요. 우리가 소니 어디 갔어요? 소니 없어졌어요. 어딘가 모르게 사라졌어. 그리고 뭐 워크맨이든 뭐든 간에 그 일본 제품들이 전자제품들이
다 인기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삼성이죠. 그 검색을 하는 구글에서 올라오는 그게 거의 없어졌대요. 소니는 내려가고 삼성, 애플 막 이렇게, 그러니까 IT에 관련된 핸드폰에 관련 스마트 핸드폰에 관련된 그런 검색어는 이게 삼성이 더 이제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 베이비샤크, 아기상어, 스마트 스토리라고 이제 아이들 교육 사업을 하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이제 핑크퐁이라는 회사에서 그런 아기상어에 관련된 그런 걸 올렸는데 그 노래가 있어요. 엄마 상어 뚜루뚜루 아기상어 뚜루뚜루. 이 노래가 가수도 없는데 빌보드 차트에 30몇 위에 올라가고요. 심지어 유튜브 전체 순위 중에 2위가 베이비샤크예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한창 유행할 때, 유튜브로 한창 대박이 났을 때 이게 전체 순위 7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상어가 50억 뷰를 그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유튜브 조회수 2위에 랭크. 자, 2020년 5월 6일자 세계 10대 기업 한번 볼게요.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기업이 다 스마트폰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자, 1위 볼게요. 1위, 2위, 3위는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원래는 윈도우즈를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다운받아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세요. 그래서 CD는 없나요? 이렇게 하면 고객님 그만 꺼지세요.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2등 애플, 스마트폰을 창조한 기업이니까 말할 것도 없겠죠. 시가총액 1578조. 그 다음 3위 아마존. 아마존 정말 대단한 회사예요. 왜 대단하냐, 이 회사는 미리 빅데이터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마존은 그게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지, 회원 가입비 같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원 정도에 상당하는 회원 가입비를 지불하고서라도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존에서 이제 코로나 이후 사태로 신규 직원을 100만 명 더 채용을 했대요. 이제 다음에는 그 무인 자동차, 그 다음 드론으로 서비스, 택배 서비스를 할 거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구글은 유튜브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돈 벌어서 다 유튜브에 투자하고 있어요. 왜? 돈이 거기가 더 되니까. 그래서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매출의 거의 90%가 광고 매출이에요. TV 광고 이런 거 안 먹히잖아요. 전신에 다 이렇게 하잖아. 그리고 5등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SNS를 총칭합니다. 페이스북 자회사 인스타그램. 저도 인스타그램을 하지만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릴 때 밑에 버튼만 하나 딱 누르면 페이스북에 동시에 게재가 돼요. 이 둘 다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거의 인스타로 많이 넘어왔어요. 페이스북 하던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돈 번 기업. 그 다음 627위는 중국 회사입니다. 알리바바, 마인이 세운 알리바바는 처음 쇼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100개 계열사를 지금 다 거느리고 있어요. 그 뭐 보험도 하고요, 금융도 하고요, 오만 걸 다 해요. 그리고 텐센트. 처음에 텐센트는 메신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카카오톡을 이게 그대로 뺏긴 위챗이라는 거를 텐센트에서 만들어서 그걸로 또 대박이 났었고, 텐센트의 50% 이상의 매출은 게임 기업. 근데 이건 텐센트는 게임 기업입니다. 게임을 제가 잘 안 해서 어떤 게임이라고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웬만한 게임은 다 텐센트에서 만들었대요.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이 회사는 요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8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7위에 우리나라 삼성이 올라가 있었어요. 왜냐, 삼성 우리 전자제품도 물론 되게 잘 만들지만 그 중에 반도체 저희 세계 1위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지금 이 세계적으로 판매되는 걸 봤을 때는 삼성이 더 판매 율이 높대요. 그리고 지금 아이폰 X의 얼굴, 액정, 그게 스마트 그 액정 자체가 삼성 부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 내부에 있는 그런 부품들도 대부분 주요 부품들은 삼성에서 만들어냈다고 할 만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아마 계속 이거는 바뀔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요 밑으로는. 여기는 지금 1000조가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다음 넘겨볼게요. 벌써 여기까지 다 왔어요. 지금 저희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세계를 지금 이끄는 그 플랫폼 제국에 그 더포라고 그 뉴욕 유니버시티의 그 스콧 갤러웨이라는 그 교수가 낸 책 중에 더포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 이렇게 해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2016년 3월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이 있었죠. 거기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아니 이제 인간이 만들었는데 그런 AI를 능가하는 게 나왔다 이래가지고 충격과 공포에 빠졌었습니다. 이 알파고를 만든 구글의 AI 업계 신이라고 하는 제프 딘이라는 사람이 소스 80% 공개했어요. 근데 이쪽이 다 그렇대요. 웬만한 거 다 공개를 한대요. 그런데 20%인 20개는 이거 우리 돈이 많이 들었으니 못 공개해. 너희네들이 풀 수 있으면 풀어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울산 가기대 김태훈 학생이라고 있어요. 그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고 구글에 검색하셔도 나오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물리학과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물리학과 들어갔는데 그 코딩 수업을 받다가 너무 반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나 여기 인생을 걸겠어 이러면서 오픈 그 SNS를 통해서 막 그 학습을 하고 오프라인으로 그 코딩에 미쳐있는 애들끼리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해킹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김태훈 학생이 1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소스 코드 20% 있잖아요. 20개 모듈을 알파고의 20개 모듈을 이 김태훈 학생이 다 풀어버린 거야. 근데 그걸 딱 공개했단 말이에요. 20개 딱 풀어서 공개했는데 이거를 만든 그 구글의 알파고를 만든 그 제프딘이라는 사람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 김태훈한테. 너 너무 괜찮다. 너 나랑 같이 일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근데 못 갔어. 왜 못 간 줄 알아요? 우리나라 군대에서 불렀어. 그냥 군대에서 나는 좀 약간 국가대표 선수들만 그렇게 군대를 안 보내는 게 아니라 얘네들도 안 보내야 된다 생각해. 몰라 그 부모들 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데 괜찮아요. 그거 뭐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게. 그리고 SNS에 공개하고 갔어. 공익으로. 그러면서 나중에 더 좋은 회사 갔어요. 어디 갔냐? 테슬라 그 CEO가 만든 일론 머스크. 오로지 공익을 위한 AI를 우리는 만든다. 그 회사에 초봉 3억 8천 그 다음에 수당 포함하니까 5억을 받고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뭐 명문대 나오고 해도 그 돈 못 주죠. 삼성도 못 줘요. 왜? 조직이 와해돼요. 왜? 대리를 월급 얼마 줄 건데 초봉 대학 대조를 3억 8천을 주고 5억을 주면 대리는 얼마 주고 가장 얼마 줄 건데 못 주는 거야. 그럼 얘 가야 돼 외국으로. 근데 외국 한 번도 안 가보고 외국 회사에서 얘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 구글 그 알파고 20%를 풀은 그것 때문에. 그게 되게 유명해졌어요 걔가. 그 다음에 또 한 명 있어요. 반병현. 공익근무하다가 거기서 막 그 엑셀에다가 이 숫자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딱딱 해서 중앙구청의 홈페이지에 올려. 그거를 복사를 해서 딱딱딱 해놔. 이렇게 한 거 업무를 시켰어요. 근데 이 업무가 얼마나 긴지 하루 8시간을 해가지고 6개월을 업무를 봐야 되는 거였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구글링에서 예전에 자기가 수업 받던 것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그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잘 생각 안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요거는 프로그램 만들 수 있겠다 딱 감이 오더래요. 이렇게 만들어서 돌렸어요. 30분만 끝난 거야.
8개월, 6개월짜리 하루 8시간 근무해서 6개월 업무를 그 프로그램 그 짜집개가 만들어가 탁 했더니 얘 30분 만에 6개월 업무 끝난 거야.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얘를요, 전국 순회 공연을 다녔어요. 디지털 업무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처럼 하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걔가 이제 나중에 또 좋은 회사에 취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서울대, 연대, 고대 아니에요. 그 지금은 유튜브도 그렇고 실력만 있으면 돼요. 보람이 스펙이 뭐 어떻게 되나요? 지금 7살이에요. 6살인가? 아무튼 그러니까 실력 있으면 붙어. 누구든 붙어. 선택은 누가? 소비자.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인류. 이제는 중국 봐요. 아까 잠깐 맨 끝에 넘길게요. 여기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현금을 안 들고 다녀요. 그랬더니 70대 노인 거지가, 중국인 노인 거지가 어떻게 하고 다니냐면 QR코드를 이렇게 목걸이에다가 붙이고요, 깡통에다 붙이는데요. 그러면 핸드폰을 찍으면 돈이 그쪽으로 다 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어른들은 내가 뭐 우리나라 어른들이 나쁘다 이건 아니야, 이게 아니라 충분히 그 아무것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58년 개띠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어른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아프리카 티니지 그 소득 수준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제조업 1등 만들고 막 조선업 뭐 철강 이쪽 다 만들어서 우리 세계 1등 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인 서비스 같은 거 우리 뭐 주문할 때 무인 서비스 그거 조금 귀찮다고, 에이씨 이거는 너네들만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해. 그게 아니라니까. 70대 중국 노인 거지도 하잖아. 할 수 있다니까. 그거를 조금만 배우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 플러스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쓰는 포노사피엔스들의 이런 실력이 보태지면 정말 엄청난 건 우리 할 수 있다는 거. 지금 K 컨텐츠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데이터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다니까요, 정말. 혹시 스타일난다라고 아세요? 쇼핑몰 스타일난다. 남자라서 잘 모르겠다. 여자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스타일난다가 35세 김소희 대표가 동대문에서 옷을 사서 입었는데, 보세 의류 명품 뭐 백화점 상품도 아니고 입었는데 사람들이 다 예쁘다 한대요. 여자들은 옷에 되게 관심 많죠. 저도 옷에 되게 관심 많은데, 그래서 그 김소희 대표가 그 당시에는 옥션에 올려봤대요. 옷을 올리자마자 팔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그냥 온라인으로만 해도 되겠는데, 그러니까 오로지 온라인으로만 옷을 팔았어요. 처음에 팔아가지고 2007년도에는 스타일난다로 이제 회사를 2005년도에 스타일난다로 설립을 하고, 2007년도에 주식회사 난다로 법인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2009년도에 화장품까지 출시를 하거든요. 3 컨셉아이즈 이래가지고. 근데 되게 말 그대로 스타일이 나요. 그러니까 화장품 그 립스틱 색깔도 그렇고 옷의 디자인도 그렇고 좀 다른 데랑은 좀 달라. 그러니까 그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감성을 판댔어요. 그러니까 트렌드를 팔고 감성을 팔고 그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을 판다. 그러니까 같음이 아닌 다름으로. 근데 이 스타일난다가 로레알에서 6천억에 매각해요. 이번에 6천억에 팔렸어요. 완전 대박 난 거지. 6천억을 그냥. 근데 그게 중국 시장에도 그 스타일난다가 대박이 나가지고 중국 관광객이 가장 좋아하는 그 화장품 브랜드하고 옷이 그 스타일난다래요. 근데 중국에 진출해서 그거를 홍보 마케팅을 되게 많이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로레알에서 처음으로 아시아 한국 그걸 매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 트렌드를 열광하는 그런 트렌드를 산 거예요. 그 회사를 산 게 아니고. 그리고 마켓컬리 남양유업이 지금 시가총액이
4,200인가 그렇대요. 근데 남양유업은 제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마켓컬리는 4,000. 그 윤수라 대표가 그 플랫폼 하나에 그 되게 산지 직송으로 새벽에 되게 건강한 싱싱한 그런 재료를 공급하겠어 이런 걸로 해서 대박 났잖아요. 심지어 이 모델이 전지현인데 전지현 왜 모델이란 줄 알아요? 자기가 마켓컬리 소비자였거든. 근데 너무 괜찮다고 했어 자기가. 그래서 혹시나 왜냐면 데이터가 나오니까 전지현이 나오니까 혹시 물어봤대요. 윤수라 대표가 전지현한테 해주겠다고, 모델 해주겠다고. 아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잖아. 돈 받고 해주는데 그런 대스타가 이 마켓컬리 소비자에서 모델로 됐다니까요. 대단한 거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대단한 그런 트렌드를 일으키는 세대가 저희 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컴퓨터하고 인터넷 이런 거를 좀 자유자재로 우리가 좀 접했고, 스마트폰도 우리가 딱 거의 중심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 스마트폰도 포노 사피엔스가 이끄는 디지털 신문명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몰랐을 때는. 그런데 이미 우리 생활 깊숙하게 들어온 쇼핑, 유통, 미디어 뭐 여러 가지들이 그 금융까지 이미 저희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명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떻게 또 이런 내용들을 원장님들하고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했고, 진짜 팬데믹 시대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무관중으로 제가 강의를 한 게 처음이에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저한테도 또 하나의 되게 값진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부장님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뭔가 많은 생각들이 많았을 텐데 딱 함축해서 다 얘기하자면 어쨌든 강의는 했어요. 제가 준비한 거보다 조금 덜 한 것 같아요. 사실 얘기를 이게 왜냐면 이거를 보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해주실 수 있겠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좋게 이렇게 마무리가 잘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부장님도 그 포노사피엔스라는 그 교수님 이름이 최재붕이에요. 그 저자가 우리 지붕할 때 붕이야. 최재붕. 그 분의 그 강의를 제가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강의를 막 수십 번 듣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고 했는데, 책이 어떻게 나오냐면 스마트폰 안에 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뼛속까지 스마트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들 교육도 너 스마트폰 하면 그 뭐 중독성 심하고 안 좋아 하지마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물론 중독성 심한 거 맞아요. 안 좋은 거는 제대로 알려주고 대신에 이거 잘 활용하면 너 되게 대단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어.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이버 웹툰 이런데 우리 지금 1등이랬잖아요. 웹툰 작가가 되고 싶으면 거기 올려서 해보고 안 되면, 아니면 유튜브에 영상 올려봐도 조회수가 많아지고 뭐 구독자 수가 많아지고 이러면은 자 거기서 가능성을 보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되게 좀 기분이 조금 되게 색다르네요.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근데 앞으로 또 이런 게 계속 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끝까지 저 교육한다고 이렇게 옆에서 많이 도움 주신 우리 오늘 허병재 부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라크메 코리아 대표님이신 노기영 대표님께도 이 자리를 그냥 무관중이기는 해서 조금 아쉬웠긴 했지만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